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소설 장풍운전입니다. 낯선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풍운전은 뭐 장풍을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자,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련을 극복한 남자가 이쁜 여자들을 만나 잘 사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련을 극복한 남자가 이쁜 여자들 만나 잘 사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영웅 장풍운의 일대기, 작자 미상, 장풍운전 해설. 자, 작자와 창작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조선 후기 영웅 소설입니다. 주인공 장풍운이 부모와 헤어지고 이어 아내와도 헤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모두 회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어떤 이별 상황이 나타나는 소설들이 들어있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입니다. 화산, 중봉기, 매화전 등이 있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영웅 소설입니다. 주인공 장풍운은 명문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 전쟁 때문에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여러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백년가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장원급제를 한 후 전쟁에서 큰功을 세웁니다. 입신양명하여 부귀 공명을 이루게 된 장풍운은 노성의 도움을 받아 헤어졌던 부모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문을 재건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사가 서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에 따라 장풍운이 위국공 유항으로 이경패가 정열왕비에 오르며 부모와 자식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주인공의 영달이 가족을 영달하게 하고 주인공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의 영달이 또 가문의 명예와 번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장풍운은 금능 땅에서 전임 이부씨랑 장회와 부인 양씨가 나이가 들어 낳은 아들이다. 용이 보통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죠. 풍운이 어렸을 때 가달은 도적입니다. 중국의 오랑캐죠. 침략해 오자 양씨랑은 출전합니다. 양부인은 때마침 일어난 도적을 피하다 아들 풍운을 도적에게 빼앗기고 단원사에 들어가 여성이 됩니다. 장씨랑은 그 남편이잖아요. 승전하고 돌아와 부남 태수에 임명되지만 가족을 만날 수 없어 슬퍼합니다. 한편 풍운은 도적들이 패하여 도망갈 때 부모와 헤어지지만 통판 이운경에게 발견되어 그의 집에서 양육됩니다. 조력자죠. 이운경에게 전처소생은 경패, 경운남매와 후처 호시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호시는 전처 자식들을 학대합니다. 그의 풍운의 아내가 되는 경패도 학대를 당했겠죠. 이운경이 풍운과 경패를 혼인시키고 죽자 호시 학대가 더욱 심해집니다. 풍운은 장인의 유서에 따라 처남 경운만을 데리고 가출합니다. 어디에 경패도 집을 나와 떠돌다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지시한 대로 단원사에 들어가 시어머니 양씨와 만납니다. 풍운은 경운을 금산사에 맡겨두고 광대패를 따라다니다가 전임 이부상서 왕공녀를 만나 의지합니다. 풍운은 왕상서의 심부름으로 왕성에 가서 대상인 원처를 대상 큰 상인이겠죠. 방문합니다. 그것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원철의 딸 황해와 혼인하며
이어 왕상서의 딸 부영과도 혼인합니다. 여자가 3명이네요. 이때 서번과 서달이 오랑캐입니다. 침략이 오자 풍우는 대원수로 출전하여 물리칩니다. 자, 회군하는 길에 꿈에 나타난 노승의 말에 따라 단원사에서 노승이 많은 도움을 주죠. 그 아내와 아, 엄마가 만나게 하고 또 부모가 또 아내도 만나게 합니다.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패를 상봉하고 경운을 데리고 포시를 찾아가 양육해준 은혜를 갚습니다. 이어 부친과도 상봉하고 공주와 혼인합니다. 이때 다시 톱은 오랑캐죠. 오랑캐의 침입으로 풍운이 출전하자 공주인 유씨가 이씨를 투기하여 모해합니다. 결국 진상이 밝혀져 유씨는 벌을 받고 형상은 그 뒤 위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복잡한데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작품의 서사 구조입니다. 전반부는 기아, 또 구출 및 양육, 위기 극복과 영웅적 활약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는 천자의 권유로 유씨와 혼인하면서 가정 내 갈등이 부각됩니다. 요거는 영웅적 면모고 이거는 가정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남 태수는 장풍운의 아버지입니다. 장풍운은 왕이 되었는데 부남 태수가 되었죠. 그래서 또 만나는 자리가 꼭 신봉사가 심청을 만나는 것하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만납니다. 양 부인은 장풍운의 어머니입니다. 장풍운은 난리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 고생을 하다가 이운경, 왕공열 등 양육자와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하는 영웅적 인물입니다. 이 부인은 경패인데요. 첫째 부인으로 이운경의 딸입니다. 유씨의 모함을 받았지만 남편의 지혜로 살아납니다. 왕부인은 둘째 부인인데 감옥에 갇힌 이 부인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유씨는 천자의 조카로 셋째 부인, 그때가 시했겠죠. 이 부인을 죽이려 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죽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원수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사에서 모친 경패와 낭자를 상봉합니다. 원수는 장풍운이고요. 자,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적 모습이죠. 가족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어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은 중심 건물입니다. 좌정하에는 앉아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양씨는 원수의 어머니입니다. 장도는 여인이 차던 작은 칼입니다. 만지면서 말하였다. 자,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여인은 양씨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서로 의지하여 지냈습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죠. 의탁하고자 의지하여 맡기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의 풍운의 엄마하고 풍운의 아내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함께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후원은 집 뒤에 있는 정원입니다. 예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괴이하게 이상하게 여겨 물었더니 장풍은 자신의 옷을 경패 낭자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증표로 주었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본문을 여기서는 슬라이드에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파일이나 또는 블로그에 이 내용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은 제가 앞에서 이해의 배경이라든가 한눈에 보기에 줄거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례는 영웅소설, 가정소설이고요. 성격은 비현실적이고 또 영웅적입니다. 우연적 구성이죠. 우연히 뭐 만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주제는 장풍운의 영웅적 일대기가 됩니다. 특징은 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만남, 이별, 만남의 이야기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양부인의 지난 일을 대화를 통해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대화를 통한 사건 전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약적 진술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의 이야기와 더불어 가족관계에서 부부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영웅 소설보다 군담이 적고 가정 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매개물, 증거물이 등장합니다. 양반 부운이 광대로 전락하거나 상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혼인은 비현실적 요소. 이은경이 본인도 모르는 장부운을 사유로 삼고 있는 것과 이운경이죠. 왕공열이 광대 노릇을 하던 장부운을 사유로 삼는 것 등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신분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인공 장풍은 당시 평민 이하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과 회복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비현실적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